지금까지 그 파이썬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어떤 문법들, 그 다음에 그 함수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리스트까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느냐,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통 정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세션이 있는데,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실습 위주이고, 여러분들 그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거 있죠, 기출문제들. 예, 그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들을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제시한 답을 보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그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활용해보고 적용해보고 약간씩 바꿔보고, 그래야 이제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연할 거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자꾸만 문제를 하다 보면 공식처럼 막 여러분들이 손에 굳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제가 내는 문제에서도 보면 어떤 정형화된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컴퓨터 쪽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어떤 자주 쓰이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자꾸 익혀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그 코딩을 하는데 유리할 거고,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코드를 보는데도 굉장히 그 와서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걸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 그런 과정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문제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보지요. 0이 들어올 때까지 수를 받아, 여기서 이제 정수입니다. 정수를 받아 이들의 절대값의 합을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1하고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1의 절대값은, 아니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 해서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9가 나와야 되죠. 6 더하기 1 더하기 2 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제 입력으로 9 마이너스 12 4 마이너스 7 0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옆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내려 쓰면 이제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썼는데, 물론 이제 이 옆으로 9 다음에 스페이스바 마이너스 12 스페이스바 4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도 뭐 당연히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그렇고, 인풋 명령에 의해서 한 줄에 숫자 하나씩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이 들어올 때까지 수를 받아 이들의 절대값의 합을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0이 들어올 때까지 받는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while true 이런 거 배웠었죠? while true, 항상, 그렇죠?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break, while true를 하다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break, while loop를 그만둬라 라는 얘기죠. while true 해놓고 여기 다 탭이 있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항상 참에 만족하는 조건은 while 그 어떤 조건에 만족할 때 수행되는 부분은 어디게? 여기 이 원 탭이 있는 탭이 하나 있는 데까지는 다 그 수행이 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를 벗어나게 되면 어딜 수행해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탭이 없어지는 첫 번째 거 누구죠? print ss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겠죠. 요 이제 while loop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다시 보시면, 자, SS는 0이라고 넣어놨죠. 얘는 이제 여기다가 합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 더하기 1 더하기 2 이거에 축차적으로 저장이 될 그런 공간이 변수가 SS입니다. 처음엔 0이었죠. 자, 그 다음에 T는 input num. 이건 뭐죠? input num 하면은 그 받아들이는 거죠. 그 키보드로부터. 그러면서 num이라고 찍어주면서 여기다 깜빡깜빡거리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서 뭔가 사용자가 뭔가 넣어주기를 기다릴 겁니다. 9 하고 엔터 치면은 또 num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2 하고 엔터 치면은 또 num 이렇게 나오고 깜빡깜빡거릴 거고, 끝내 어디 0을 넣고 딱 엔터를 치면 드디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를 할 겁니다. 왜? 여기 if t가 0이면 break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t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한 숫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int라고 붙인 거는 요게 처음에 9라고 넣으면 이게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9라는 스트링. 마이너스 10이라고 넣으면은 역시 스트링으로서 빼기 1, 2 이게 연속된 스트링일 뿐입니다. 이거를 숫자로 바꾸는 게 int 요거였었죠. t가 int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력된 게 어떤 그 숫자로 바뀌어서 t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t가 0이면 어떻게 브레이크를 하죠?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t가 그렇지 않고 t가 음이라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또는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이런 게 들어왔다면 s에다가는 s에서 빼주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음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하기 해놓고 여기 양수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SS에서 마이너스 7을 빼준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인 7을 더하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0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이란 얘기죠.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값을 더해주면 되죠. 4를 갖다가 SS에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돌면은 마이너스 0, 그러니까 0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들이다가 0이 들어오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고, 그때까지 중간 합이 되는 거죠. SS는 계속해서 합을 더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더해주는 거지. 그 마지막에 이제 값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가 이제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while true 하면은 어떤 계속해서 이 탭이 있는데 여기를 수행하는데 언제 빠져나온다? 이 조건이 맞으면 빠져나온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문제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양의 정수들을 입력받아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각 항들에 대해서 평균과의 차이를 구하고 그 제곱들의 평균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쓰면 좋겠네. 제곱 1, 2, 3 같은 경우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평균은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3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2죠. 평균은. 분산은 각 항 1하고 2하고 3이 있죠. 얘를 각각 어떻게 해요? 평균인 2에서 빼죠. 평균인 2에서 빼고 걔네들을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몫이 이제 3으로 나눈 결과가 그 분산이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평균을 먼저 구하고 각 항에서 각각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구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숫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번 쓰고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안 쓰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쓰이고
평균을 구하면서 한번 그 들어온 숫자들이 쓰이고, 그 다음에 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참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그 입력된 숫자들을 그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기억하냐면은, 요거 뭐였죠? 네, 리스트 또는 배열을 만드는데 공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append. 기억나죠? t는 역시 이제 여기서 while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true는 어디까지 유효하죠? 여기까지 유효하죠?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다. 역시 아까랑 똑같이 숫자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번에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면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이 탭이 없어지는 곳, 여기. 그러면 탭이 없어지는 곳, 여기를 수행하게 되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탭 내에서 if, 이 조건이 맞으면 또 누굴 수행하냐면 여기 탭이 있는 곳, 여기를 수행하죠. 그렇지 않다면 else 하고 어디를 수행해요? 탭이 있는 곳, else에 해당하는 탭이 있는 곳, a에다가 갖다 붙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입력을 했으면 리스트에는 3, 4, 2, 10, 10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sum a 하면은 뭐였었죠? 합을 구하는 거였죠. 이거 빌트인 함수였죠? 빌트인. len a 하면은 역시 빌트인 함수로서 이제 개수를 갖다 구하는 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sum을 len으로 나누면은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는데 SS에다 0을 넣어놓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죠? A0에서 AB 뺀 거의 제곱, 그쵸? A1에서 AB 뺀 거의 제곱, A2에서 AB 뺀 거의 제곱, 이걸 계속 더해 나가고 있죠. 어디다? SS에다가, 그쵸? 계속해서 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뭘로? 이거를 len A, 개수, A의 이제 그 길이가 이제 들어온 거의 개수가 되죠. 그걸로 이제 나누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익숙해져야 될 게 while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배열에다가, 그러니까 입력된 숫자들을 계속해서 배열에다가, 리스트에다가 append 하는 거. 그 다음에 빌트인 함수를 사용하는 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면 좋겠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이 파이썬을 사용하게 될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치 계산을 하는데, 또 가장 많이 사용될 게 아마 이 리스트일 겁니다. 리스트. 수치 계산을 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될 거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스트 같은 걸 굉장히 또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이 빌트인한들 있죠? 빌트인들. 지금 보면 파이썬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파이썬 내부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빌트인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마치 이제 빌트인처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그냥 넣으면 결과 나오고 데이터만 넣어주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 근데 그 라이브러리에 잘 넣으려면은 데이터를 잘 넣으려면 이런 수치 연산하고 이 행렬 연산, 리스트 연산이 아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수학 계산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전 그냥 이건 있는 수식은 아니고 제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x하고 y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정수 y를 입력받아. 이에 해당하는 x값을 출력하시오. 이거 실수 y도 이제 마찬가지에 다 괜찮아요. 근데 좀 단순하게 해주려고 정수 y를 이제 입력받아라. 차이는 그겁니다. int 대신에 float 쓰면은 소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방정식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은 이거 뭐 옆으로 넘기고 뭐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이항하고 나누고 뭐 로그였으니까 그 y는 10의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쭉 풀어만 써주면 이 식을 풀어만 써주면은
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 y를 입력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y를 입력받았으면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로그 y를, 로그 10의 y를 거기다 9를 곱할 수가 있죠. 25에서 그걸 뺄 수가 있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x 값이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걸 뭐 굉장히 이제 계산 잘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이걸 수식, 하나의 수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이 보기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로그하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import math를 합니다. math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입력받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뭔가요? t라는 변수에다가 뭘 했죠? 25에서 요건 이항을 했죠? 9 곱하기 math.log10 상용 로그죠? 그 다음에 y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요 수식을 우리가 쓰는 수식을 파이썬의 수식으로 옮겼을 뿐이죠. 그리고 그걸 무엇을 리턴? 무엇을 프린트 하냐면 거기다가 t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그거 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을 넣으면 5가 나오고 10을 넣으면 4가 나옵니다. 100을 넣으면 2.647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5.000 4.000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 굉장히 그 낮은 자릿수에 5.00001 4.00004 뭐 이런 게 가끔씩 튀어나옵니다. 그건 지금 당장은 무시하세요. 이게 이제 그 계속 얘기하지만 컴퓨터는 유한 세상인데 사람이 쓰는 무한 세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오차가 나오고 실수에서 그러니까 소수 여러분들 실수란 말이 익숙한가 소수란 말이 익숙한가 0.x 0.234 123 이런 거 다 소수죠. 소수의 이 뒷자리 이 뒷자리에서 이제 끝에 자리에 꼬락지가 이제 좀 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걸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요? 타원의 방정식이죠. 5분의 x제곱 더하기 6분의 y제곱은 1. 그렇죠? 뭐 이런 형태죠. 이때 x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x를 정수로 입력받으면 y의 값이 몇 개가 나오네? 2개가 나오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죠? 뭐 절편이 있다면 어떻게? 여기다가 y 마이너스 3 제곱 뭐 6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5죠. 만약에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루트 3, 루트 6이죠. 아마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정수를 입력받고 이 두 값을 파이썬 수식으로 구해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절편도 없고 앞에 개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x를 받았다 하면 x를 받았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얘가 이제 넘어가는 거죠. 1 빼기 x제곱 나누기 5 그렇죠? 1 빼기 x제곱 나누기 5 거기다가 6을 곱한다. 그러면 y제곱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math.sqrt t 마이너스 math.sqrt t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수식을 여러분들이 딱 줘놓고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근해 공식 다 알죠? 근해 공식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상수 ABC가 들어오면은 그 답은 무엇이겠구나. 이게 허근을 갖느냐 실근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배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또 코딩의 장점입니다. 자, 여기 또 꼬아졌네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코사인 J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이거 문과도 배운 거죠. 이때 정수 ABC의 값이 주어졌을 때 각 A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출력하시오. 라디안. 여러분들 라디안 뭐죠?
원이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90도이면 이게 90도예요. 여러분 이제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90도, 180도, 270도, 360도, 45도 이런 각이죠. 근데 이제 라디안이라는 거는 이 각으로 나타내면은 가끔 이제 길이나 이런 거하고 계산할 때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원에서 이 각에 해당하는 이 길이, 이거를 라디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원에서 이 전체 길이는 얼마죠? 2파이죠. 2파이. 그럼 90도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건데, 보통 이제 보면 여기서 각일 때는, 도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라디안일 때는 그냥 아무 표시가 없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매스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다 이거를 라디안으로 간주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많이 썼고, 코사인 360, 코사인 90 이거보다는 이렇게 많이 썼죠. 예, 이게 라디안인데 여기 파이썬에서도 라디안으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코사인 제곱 법칙 이렇게 있을 때 ABC만 받으면 코사인 A 코사인 A 값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A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보시면 ABC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T라는 거에다 뭘 줬나요? T라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제 보면 EBC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EBC를 구하기 위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겠죠? 뭐가? EBC 코사인 A가. 그렇죠? 그럼 그거에다가 뭘 나누면? EBC로 나누면은, T를 EBC로 나누면은 코사인 A는 T 이게 되겠죠? 코사인 A는 T.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math.a 코사인, 아크 코사인이죠? 이걸 주면은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션 주의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얼마인가요? 이 차인데,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먼저 하죠. 그래서 얘는 1입니다. 30이죠. 얘는 우리 생각에는 이걸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지만, 사실은 컴퓨터는 이거부터 먼저 합니다. 15 곱하기 3 곱하기 5, 15의 제곱이 됩니다. 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EBC를 통째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E 곱하기 B 곱하기 C에다가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렇죠? 수식을 쓸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내 맘이 내 맘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기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괄호, 그다음에 분모 이런 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생활 코딩에서 그게 이제 이 괄호,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괄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자꾸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틀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요? 여러분들 2원 1차 연립방정식 알죠? 미지수가 몇 개? 2개. 관계식이 2개. 그 다음에 각각의 방정식의 차수는 1차. 이게 2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소거법 해가지고 두 변수 중에서 x하고 y 중에서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1원 1차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BC의 값을 받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방정식 하나는 이거고 다른 방정식은 이렇게 주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BC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돌릴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모든 입력은 정수만 받으며 그냥 간단하게 해주려고 한 거죠. 출력은 실수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문제를 풀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좀 코딩만 좀 손코딩만 이제 수식만 좀 해보면 연립 방정식이 어떤 거죠? 이 두 개 ax 더하기 by는 c, ex 더하기 y는 2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소거를 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y를 소거하는 게 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 b를 곱합니다. 그렇죠? 2bx 더하기 by는 20b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b를 곱해서 그럼 이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a-2b 곱하기 x는 c-20b x는 띠링 하고 나오죠. x가 구해졌다면 x 이제 보통 이제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x 자리에다 이걸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x 값을 알면 그냥 x 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면 by는 c-ax 그죠? 여기다가 x 값을 넣으면 그 다음에 y는 c-ax 나누기 b 그죠? 그래서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만 있으면 뭐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골치압을 할 필요 없죠? 며칠 되지도 않죠? ABC를 받아들인 다음에 x는 무엇을 줍니까? x에다 주는 거는 요거 c-20b 고스란히 쓴 거죠? 나누기 a 빼기 2b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괄호 빼먹으면은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나중에 계산하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되면은 또 y 자리에다가 고스란히 요 계산하는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x, y 이거는 x하고 y에다가 이렇게 빈칸 하나 띄워서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이 저희 해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임의의 방정식 여기서는 지금 방정식 하나를 주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ABC만 받아가지고 답을 냈는데 경우에 따라서 ABC, D, F 6개를 받아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자꾸만 이런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이제 각종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식들 있죠? 이걸 코딩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특히 이제 생활 코딩에서는 이걸 이제 보고 여러분들 전공에 맞춰서 이런 계산을 필요로 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